자, 투자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시죠. 사실 안정적인 투자가 있을 수 있나 싶기도 하고요. 주식은 맨날 오르고 내리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에서 진짜 성과를 좀 내고 있고 이 투자자들하고 잘 소통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건 또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하는데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K스탁 초대석 앞서 잠깐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박민수 작가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상에서는 샌드 타이거 샤크 네. 이렇게 활동을 하시나요? 최고민수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최고민수로 많이 네. 알려져 계시나요? 어쨌든 그 적은 금액으로 꽤 많은 돈을 버신 걸로 제가 소개를 받았는데 개인 투자자로 꽤 성공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뭐 그 노하우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필명이 샌드 타이거 샤크인데요. 네. 한번 먹이를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 근데 네. 그 먹이 자체가 굉장히 좋아야 합니다. 우리가 적자 기업이나 부실 기업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 전략을 취하면 참 답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좋은 기업을 골라서 최소한 3개월 이상, 저는 한 2, 3년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요. 좋은 기업은 무엇이냐?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과 고배당주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실적 개선주고 돈을 잘 주는 회사, 고배당주에 집중을 하면 혹여 투자하고 손실이라도 추가 매수 전략으로 매수 단가를 낮춰서 우리가 끝까지 투자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최근에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내 지금까지 주식 투자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장세 처음 봤다 이렇게들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박 작가님은 실제로 투자 종목이나 포트폴리오의 성과나 이런 것들이 그 기간에 나름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고배당주 투자를 한 50% 이상 권장을 하고요. 저도 네. 실질적으로 배당주에 좀 집중을 하면서 실적 개선주,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관심을 받는 2차 전지 관련 양극재 기업을 한 네. 2년 전부터 저는 관심 있게 투자를 해서요. 그 당시에도 고배당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실적 개선 예측치 상의 실적이 앞으로 증가할 거다 생각을 해서 선점을 하고 좀 기다리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네. 실적 개선을 지금 시점에서 놓다 보니까 실적 피크아웃 논란에 좀 갇힐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지금보다 2, 3년 후에 실적을 찾고 그 실적을 찾으면 시가총액이 단기 순이익 2, 3년 후에 단기 순이익과 현재의 시가총액이 있기 때문에 미래 PER을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나와 있는 PER 말고 미래 실적을 계산한 미래 PER을 가지고 투자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2, 3년 후에 단기 순이익을 가지고 네. 어떤 그 단기 순이익을 계산한 미래 PER이 매력적일 때 사서 매력도가 떨어질 때 팔자라는 게 실적 개선주에 대한 투자 포커스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고배당주 같은 경우도 배당 수익률,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누게 되는데요. 네. 한 8% 이상인 배당 수익률인 높은 그런 기업들을 매수를 해서 배당 수익률 매력이 떨어질 때까지, 그러면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8% 이상의 배당 수익률인 기업을 사서 배당 수익률이 6%대까지 떨어질 때까지, 그러면 주가는 한 30% 정도 오르게 되니까요.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를 해보자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입니다. 강조하신 게 미래 성장이 담보돼 있는 회사, 그러니까 미래 실제 이익이 얼마나 날지가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회사, 이런 것들을 투자하자라는 말씀이시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2차 전지주였다는 거고요. 그렇죠. 양극재 기업들의 실적 네. 개선세가 뚜렷했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 관심 있는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도 네네. 작년 실적 기준으로 한 2천억 대의 단기 순이익이었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한 7천억 대의 단기 순이익이니까 이런 실적 개선 추이를 보고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서 한 2, 3년 후에 어떤 실적이 꺾이기 전까지는 좀 장기적인 호흡으로 가져가자라는 점을 강조를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뭐 반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미래에 분명히 이 정도까지 실적이 날 것 같다라는 반론의 여지는 없는데 그래도 주가 수준이 그거에 비해서 과도하게 올랐다는 시장의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025년 실적 기준으로 우리가 미래 네. PER을 계산해서 PER의 어떤 적정성 여부를 체크를 하고 단기적으로 좀 버블이 있다 그러면 조정을 거치는 게 일반적으로 당연한 거고요. 또 대외적인 그런 악재 요소들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정을 거친 이후에 미래 실적 기준으로 적정한 PER이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를 고려하고 결국 실적은 분기마다 체크를 하면서 네. 가는 거니까 시장의 컨센서스만큼 실적이 오는지 여부를 체크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권사 리포트 등에서 미래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한 2, 3년 후에 긴 호흡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2, 말씀드려요. 3년 전에 선점을 좀 2차 전지 뭐 양극재 회사들 좀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번 조정 기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수익을 실현하셨나요? 네, 저는 이제 일단 지금도 계속 보유를 하고 있고요. 아직도 한 2배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기업으로 저는 조금 더 조정이 온다고 하면 조금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미래의 실적 예측치가 나온 기업들.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관련 그런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잖아요. 네네. 근데 미래의 실적 예측치가 증권사 리포트 등에 나오지 않는 기업들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당히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검증된 기업 그리고 시장의 주도적인 기업들의 2025년 또는 2026년 실적 예측치를 찾아서 그 기업의 PER의 적정성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좀 판단을 하셔서 투자 판단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그런 드려요. 것들 고려하셨을 때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그래도 뭐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나았다, 덜 올랐다 이런 데들이 좀 있으신가요? 일단 뭐 양극재 기업들이 지금 가장 뜨겁잖아요. 그리고 네. 앞으로도 양극재 기업들의 어떤 실적 개선세가 뚜렷할 것 같은데요.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 퓨처엠을 비교해 본다면 2025년의 실적 예측치는 세 기업 다 엇비슷하게 지금 시장에서 예측을 하는 것 네. 같습니다. 당기순이익이 7천억대로 엇비슷하게 나오는데요. 다만 이제 시가총액은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처엠은 22조에서 23조, LNF 같은 경우는 8조대이기 때문에 네. 2025년 기준 PER을 적용해 보면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처엠 한 30배 정도 됩니다. 다만 이제 LNF는 한 12배 정도 되니까 그 실적이 앞으로 계속 예측치대로 가준다면 어느 순간에 이 실적 눈높이에 맞게 주가가 비슷하게 간다고 보면 상대적으로는 좀 LNF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얼마 전에 이제 LNF 실적이 좀 안 나와서 조금 밀린다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 미래 예측치로 본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LNF가 좀 덜 오른 상태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고배당주였어요. 고배당주 중에는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일단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게 주가가 내릴수록 더 좋거든요. 네네. 배당 수익률은 주가가 내릴수록 더 올라가니까요. 네네. 우리가 현대차를 매수하느니 현대차 우선주를 매수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주가는 한 50% 수준인데 배당은 똑같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은 지난주 기준으로 현대차가 3.36%라고 하면 현대차 우선주는 6%대 후반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현대차 보통주보다는 현대차 우선주를 배당 측면에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삼성전자나 LG화학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고배당주라고 하면 증권주와 그다음에 은행주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대신증권이나 대신증권 우선주는 지난주 주가 기준으로 9%대 이상, 우선주 같은 경우는 10%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지금 기대를 할 수 있고요. 네. JB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한 10% 정도 배당 수익률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가 더 고배당 측면에서 증권주와 우선주를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고배당주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우리 박 작가님은 몇 퍼센트 정도를 배당주로 깔고 가십니까? 저는 한 50%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배당주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면서 배당 수익이라는 매년 안정적인 또 금액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이 급락을 했을 때 현금이 필요한데 보통 현금을 보유하시는 경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네. 이 고배당주를 차익 실현하면서 보다 공격적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도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려요. 자,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래 성장이 뭐 가능한 기업 그리고 배당주만 투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자들의 스타일에 따라서는 테마의 흐름에 따라서 또 그리고 지금 시장이 약간 2차 전지주가 수급이 좀 죽어 있는 상태에서 뭐 완성차라든지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쪽으로 시장이 좀 흐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2차 전지의 양극재 기업의 앞으로의 실적 개선세는 좀 뚜렷하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버블 여부는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 네. 또 로봇 산업에 대한 삼성전자의 진출 이 부분도 길게 보면 좋지 않겠느냐. 2022년 우리가 세계 로봇 시장 규모가 36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2025년에는 한 530억 달러로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비메모리 반도체도 삼성전자가 앞으로 10년 동안 300억 정도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소부장주들의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과 엔터 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보이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2, 3년 긴 호흡으로 바라보면서 이 5개 섹터에
이렇게 해서 좀 중점적으로 실적을 체크하고 미래 PER을 계산해서 버블 여부들은 좀 판단하셔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좀 추가 매수 전략들을 취해 보시는 게 어떤가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여러 가지 2차 전지, 로봇,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은 괜찮다라고 5개 테마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무조건 그 테마에서 맞는 거 고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중에서도 아까 미래의 실적이 담보되는 회사들을 찾아서 이제 체크하면서 투자하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래서 뭐 방산주 같은 경우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 네. 추이를 보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3년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런 부분들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시가총액은 지금 당장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적정한 미래 PER을 구해서 어떤 버블 여부들을 판단해서 투자해보면 지금 당장은 고점이 있겠지만 실적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 저점 눈높이는 계속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업종하고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지막 질문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지금 현재 탑픽 종목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늘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저는 2차 전지 양극재 기업만큼 강력한 그 실적 개선 추이를 보여주는 건 한 2, 3년 내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미국의 정책적인 방향도 앞으로 2032년이면 신차 중에 67%는 전기차로 팔아라라는 정책적인 발표를 했잖아요. 작년도 기준으로 미국에서 한 6% 정도가 전기차가 판매를 했으니까 9년 동안 한 11배 정도 시장이 성장할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엠 양극재 기업의 설비 투자 어떤 생산 능력 전망도 2021년 6만 톤에서 2026년 48만 톤으로 늘어난다. 즉 설비 투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매출액도 증가하고 실적 개선 추세도 이어질 거기 때문에요. 어떤 미국의 정책적인 방향 그리고 기업들의 생산 능력 추이 여기에 증권사의 실적 예측치를 종합해 보면 아무래도 2차 전지 양극재 기업들의 조정 기회를 잘 한번 노려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수 작가께서는 한 2, 3년의 투자 기간을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전략은 저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단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적이라는 포커스를 놓고 보면 실적은 지속적으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우상향하고 기관과 외국인이 꾸준하게 순매수하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실적 개선주를 잡아서 그리고 고배당주를 잡아서 좀 긴 호흡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매수하고 빠지면 추가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는 그런 스마트한 투자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고인수 박민수 작가와 오늘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